디테일이 살아있는 꿀팁. 참고서에 있는 의례적인 설명보다 가까운 사람이 콕 집어주는 몇 마디가 더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전소설 지문이 쉽게 읽히도록 틀을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구별하는 게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고전소설 필수 어휘 중 인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인 임금, 황제는 천자로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황제를 하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이 천자입니다. 또 황제의 아들은 태자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이 많다 보니 중국의 관직명도 자주 등장합니다.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중국의 관직은 승상, 조선의 관직은 정승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명칭인지가 아니라 이름 대신 성의 관직을 붙이더라도 누굴 가리키는 건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소유가 블라블라, 그러다 양승상이 블라블라 이런 구절이 있다면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양씨성에 관직을 붙였나 보다. 같은 인물이구나 하는 점만 캐치하면 됩니다.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아버지는 관직의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단어장에 적어가며 달달 외우기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들어봤다는 느낌은 있어야 내용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기획한 것입니다. 또 장관에 해당하는 상서, 판서라는 명칭이 있는데 최상서, 최판서 하면 성 뒤에 관직 붙인 거고 예부상서, 병조판서 하면 해당 부서 뒤에 관직을 붙인 것입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6부서가 있다고 국사책에서 보셨죠? 아무튼 최장관 할 수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밖에도 차관에 해당하는 시랑, 참판, 시장이나 도지사에 해당하는 자사, 관찰사, 군수에 해당하는 현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한림학사 이렇게 다양한데 높은 지위의 인물인지 아닌지 읽다 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벼슬한 양반 집안 사람을 사대부라 하는 거, 요건 기본이고요. 양반가의 미혼 여성은 소저, 낭자라고 합니다. 조은하, 조소저, 은하낭자 다 가능한 표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벼슬하지 않는 선비를 생이라고 합니다. 박지원이 쓴 소설 허생전의 허생. 또 인물이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제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아들인 경우는 소자가, 딸인 경우는 소녀가, 임금 앞에서 신하가 말씀을 드릴 때 소신이 이렇게 한다든지, 남편 앞에서 아내가 자신을 낮추어서 소첩이라든지, 또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는 말, 과인도 있습니다. 과인이 부족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소. 뭔가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대사 같은. 끝으로 영웅소설, 군담소설의 전쟁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첫 영상에서 역시 말했었는데 군대를 통솔하는 총사령관 기억하시나요? 원수 또는 대원수, 부사령관은 부원수일 거고요. 그 아래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중군장, 중대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임금, 관직명, 자신을 낮추는 말 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휘를 소개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영상을 순서대로 시청했을 때 자연스럽게 중요한 흐름이 잡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는 건 듣는 분의 몫이겠죠? 국어도 테크트리를 잘 타야 한다. 기억하세요.